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보다 미생물의 군집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토양과 물에서 발견되는 환경 미생물이 부족했는데 이런 미생물 다양성 결핍이 오히려 우주인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딱정벌레의 겉날개에서 영감을 얻어 혈관 확장에 쓰이는 스텐트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스텐트는 혈류를 고르게 분산시켜 혈관 내 압력을 줄이는 것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의사들이 방사선 촬영을 통해 진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계에서 때 아닌 엑스레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양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와야 하는 불편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의사협회는 오진 확률을 올린다며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가파르게 올랐던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이달에만 시총이 1,200조 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주인들은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우주 공간에서 면역 기능 장애와 피부 발진 등을 겪고는 하는데요. 우주정거장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우주인들이 상시 거주하며 다양한 과학 실험 등을 수행하는 국제우주정거장. 미국 UC 샌디에이고 연구진이 국제우주정거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모듈 표면에서 샘플들을 채취한 뒤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샘플에는 어떤 세균과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세균은 우주비행사 피부에서 나온 미생물이었습니다. 장소별로도 미생물 군집은 달랐는데 식사와 음식 준비하는 공간에는 음식 관련 미생물이, 화장실 등 위생 공간에는 소변과 대변 관련 미생물이 많았습니다. 또 화학물질은 대부분 청소용품과 소독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내부를 지구의 인공환경과 비교한 결과 우주정거장의 미생물 군집 다양성은 지구보다 떨어졌는데 우주정거장 표면에는 지구의 인공환경 샘플보다 토양과 물에서 발견되는 환경 미생물이 부족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과 물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이들이 서식하는 기지를 우주정거장에 도입하면 위생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주비행사의 건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자보다 작은 단일 전자의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명호 연구진은 일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통과시키는 일종의 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에너지 필터를 이용해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술을 이용해 고에너지 전자만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전자의 에너지 불확도를 절반 이상 낮추는 데도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은 불필요한 에너지 분포를 제거하고 특정 에너지 범위 내에서만 전자를 조작할 수 있어 전자의 양자 현상을 더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북미 서부 참나무 숲에서 서식하는 딱정벌레의 겉날개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스텐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스텐트는 몸에서 녹는 것이 핵심인데요. 화면 보시죠. 동맥경화증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혈관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텐트. 우리 몸에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스텐트를 사용하면 몸속에 영구적으로 금속 스텐트가 남게 됩니다. 몸 안의 스텐트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면 만성 염증 반응, 재협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북대 연구진이 악마의 철갑 딱정벌레의 겉날개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몸에서 녹는 혈관 스텐트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스텐트는 유연성이 낮아 굴곡진 혈관에서 구조적 파손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기존 스텐트보다 혈류를 고르게 분산시켜 혈관 내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혈관에서 녹는 스텐트가 상용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자연모사 기술을 활용해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설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북대 기술융합센터 등과 협력해 의료기기 연구 개발과 비임상 실증까지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빛과 소리를 이용해 뇌졸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광음향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은 선형과 회전 스캔을 결합한 복합 스캔 방식을 적용해 허혈성 뇌졸중 초기 단계에서 뇌혈관 변화를 실시간 관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이 여러 각도에서 얻은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것으로 마치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조영제 없이도 혈류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양한 신경혈관 질환 연구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의 14%가 후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람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는데요. 후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이 뒤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후진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가 후진 중에 발생했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의 78%는 화물차나 승합차에 의해 발생했고 사망자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후방 충돌 방지 장치가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량 충돌 방지 장치는 1m 앞에서 경고 표시를 한 뒤 30cm 앞에서 차량을 스스로 멈춰 세웁니다. 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장착은 의무화됐지만 후방의 경우는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국토교통부가 신차 안전도 평가 시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평가한다면 제조사의 장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진 사고는 이제 주정차 중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RAB와 같은 후진 사고 방지 첨단 안전 장치 의무 장착 확대를 통하여 후진 사고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한다고 해서 후진 시 발생 사고를 모두 다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차량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능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때 아닌 엑스레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방사선 촬영을 통해 진단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주면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양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와야 했던 불편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활용을 선언하게 된 데에는 최근 있었던 법원의 한 판결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은 한방병원에서도 엑스레이 활용의 길이 열렸다고 해석하는 반면 양의사 단체는 처벌할 정도가 아닐 뿐이지 엑스레이를 전면 허용한 건 아니라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할 경우 오진 확률을 올린다며 우려합니다. 현재 한의사 단체는 정부의 엑스레이 사용 규칙과 관련한 유권 해석 변경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한방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어제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3월 말에 해당하는 봄 날씨인데 설악산에선 봄의 전령, 복수초가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도 잠시 3.1절 연휴에 궂은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깊은 산속 탐방로 한쪽에 노란 꽃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엽 위로 고개를 든 꽃은 이내 활짝 꽃잎을 열고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상대적으로 봄이 늦은 설악산에 찾아온 봄의 전령, 복수초입니다. 2월 26일자로 서초 설악동 일대에서 복수초가 개화된 것을 관찰을 했고요. 지금 복수초를 시작으로 설악동 소공원 일대 쪽에서도 노루기 등이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개화 시기가 빠른 편이라 보시면 되고요. 추위가 물러난 서울 등 내륙에서는 계절이 한 달이나 앞서갔습니다. 내륙 낮 기온이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은 1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3월 말에 봄 날씨를 보인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러 나왔어요. 하늘공원에. 너무 좋아요. 곧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3월 말 날씨처럼 따뜻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 혼자 하늘공원 라이딩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진짜 좋네요. 좋아요. 한 바퀴 핑 돌 거예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 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스모그가 들어와 또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제주도와 충청 이남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3.1절 연휴부터는 본격적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눈이 이어지며 최고 5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연휴 기간 강풍과 높은 파도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이 봄을 맞아 나비와 민화와 융합한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을 3월부터 2달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조선시대 그림 속 나비들을 통해 나비 이름 유래기 등 나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멸종 위기에 처한 나비들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또 그림 속 나비 이름 맞추기, 나만의 나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례적으로 바다사자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지난 25일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이상현 씨가 일행과 함께 갯바위에 있는 바다사자를 촬영했습니다. 제주에서 바다사자가 발견된 건 2012년 비양도 부근에서 관찰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7일에는 제주 남쪽 바다에서도 바다사자가 관찰돼 추자도 부근에 나타난 개체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다사자가 동해에서 발견되는데 먹이를 따라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대과학 이론과 철학적 질문을 쉽게 풀어 쓴 과학철학개론서가 출간됐습니다. 유니스트 인문학부 박승배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생물학, 물리학, 수학, 철학 등의 주제를 다루고 양자 얽힘 등 어려운 양자 현상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과 포퍼, 쿤 등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들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허위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이 담겼습니다. 기본 원칙은 인간 중심의 생성형 AI 서비스, 설명 가능성이 확보된 생성형 AI 서비스, 안전하게 작동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공정한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실행 방식은 이용자 인격권 보호와 산출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됐음을 알리는 등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과 배포를 위한 노력 등입니다.
지침은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고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으로 2년마다 지침 개선을 조처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X와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가 2년여 동안 사전 조치 의무가 있는 91개 사업자를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사전 비교 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치는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한 뒤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X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게재 후 비교 식별 조치를 완료한 구글과 메타, 네이버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식별 기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DC인사이드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국에는 관세 10%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 산업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강요회의에서 4월로 미룰 것처럼 말했지만 다시 3월 4일을 D-Day로 못 박은 겁니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같은 날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10 plus 10. In case,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지적에도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 put a lot of tariffs on in my first term, and we've made tremendous amounts of progress because of those tariffs. China paid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illions.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 등과 함께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미국 해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의 자본과 기술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중국에 비해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뒤처진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트럼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올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신임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8일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 통상, 안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히 상호 관세 등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비롯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이달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1,200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달 초 3조 6,200억 달러, 5,200조 원이었던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8일 한때 2조 7,500억 달러, 3,900조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16% 줄어들었고 2위 이더리움은 25%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달러화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129억 달러, 306조 원으로 2.96% 늘어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딴 밈코인이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관여한 밈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이 118만 2,900여 개로 1년 전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노인 등 돌봄 수요가 늘면서 개인 서비스업 창업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지만 내수 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창업은 7.1% 감소했습니다. 중기부는 특히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과 티몬, 위메프 사태 등이 도소매업 창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고 특히 30세 미만 창업이 12.9% 줄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계 지출 증가율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며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29%나 줄고 통신 장비도 10% 넘게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3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2분기 4.6%, 3분기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분기 연속으로 소비 지출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가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 구입은 29%나 감소했고 가구와 조명은 21%, 통신 장비는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락 문화 지출은 단체 여행비가 30% 가까이 늘며 11%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도 2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돈을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로 통계청은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계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근로소득이 324만 1천 원으로 2.3% 느는 등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9만 9천 원으로 3.7%, 하위 20% 가구는 121만 3천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는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고령 가구가 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3일절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강풍과 대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